네, 데일리요. 자, 확인 좀 해보자. 숙제부터 볼게요. 숙제부터. 한중이 근거 작성 하나도 안 했네. 앞에 안 돼 있는데? 한대 있잖아. 어디가 더 있잖아. 뒤에 숙제 안 했어. 파트 4, 어퍼 파트. 부분 쓰기. 어퍼 파트, 어퍼 파트. 그냥 너무 빡세요.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하라는 게 말이 돼? 어퍼 파트 풀 때는이라고 내가 써놨어요. 어퍼 파트 풀 때는. 어퍼 파트 풀 때는. 애초에 숙제를 보냈을 때 아니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 수요일 날에 어퍼 파트는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언제 파트 저기 뭐야 본문 3, 4만 얘기했습니다. 어퍼 파트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파트 4인데 어퍼 파트라고 했는데 어퍼 파트.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내가 분명히. 와. 승민도 아는데. 채점을 한 거예요 이게. 했는지 아닌지 알았어. 그건 됐어. 여기도 와. 대리하고. 아 이거는 근거가 이건 자 봅시다. 문서 여기 앞부분 채점하는 건가요?
너도 똑같네. 이거가 저기 아까 저기 누구냐 현종이 간 거랑 똑같네. 뒤에만 작성이 돼 있고. 아유, 내가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된 건가? 이거가 너무 많이 밀리고 아쉽네. 자, 대상이 그리고 오늘 왜 늦었어? 저 편집해서 끄고 비행기 같은 지각은 내가 너에게 하지 말자 그랬지? 똑같네 다들 파트 1, 2는 안 했네. 아니 파트 1, 본문 1, 2에 대한 공부를 안 했네. 아하. 한글의 문장 성분 분석하고 성분에 맞춰 영작하라고 샘플까지 내가 이렇게 써놓는데 전혀 안 되지. 샘플을 써도 자 봅시다. 파트 원만 아니에요? 파트 원만? 뭐가? 아 파트 원이 저기 아니냐? 또 여기 또 파트 아니 파트를 저기 본문 1상이 안 되겠네? 2, 3이 되고 그 근거 작성하는 그 여기랑 여긴 돼 있다. 여기는 나왔어. 여기는 좀 쓰다가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채점 다 안 한 거죠? 숙제를 그다음에 테스트 것도 좀 보여주고 또 아니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우리 뭐가 이렇게 묻어있냐? 아, 나 진짜 정준 데려와. 씨. 순서도 똑같네. 본문 1은 안 돼 있고. 본문 4도 좀 쓰다 말았네. 이거가. 여기도 영작 부분 안 돼 있고. 그죠? 안 돼 있잖아.
120. 아니 붙여서 검수하다고 다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답지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 여기 문제 보면은 한글에 분석하고 조거에 맞춰서 연습하라고 샘플까지 주는데 왜 그거에 맞춰서 안 하고 있다? 응? 샘플까지 주고 둘다 답지 줄게. 잠깐만. 자. 지금도 하다가 말하네. 여기도 있어. 일부 좀 안 되네요. 일부. 자, 항상 검사 받을 때는 붙여서 검사 받으세요, 알겠죠? 어디 때문에 했었어? 자, 다음 보자. 성함 도착하면 좋아. 나쁘지 않았어. 자, 그럼 분석을 위해서 뭔가 오히려 거꾸로네. 5분 1, 2는 돼 있는데 3, 4는 안 돼 있네. 잠깐만. 잘 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하시는 거 좀 다 멈춰주세요. 일단 오늘 숙제 검사에서 쭉 봤을 때 저기 성아랑 성빈이 둘 제외하고는 일단 전원 다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안 그래도 고등 기출어법 요것도 마무리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법상의 근거를 왜 쓰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승빈아, 쌤이 왜 쓰라고 할까? 응?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답 찾으려고? 답 찾으려고? 답 찾으려고? 답 찾으려고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현종아, 내가 왜 찾으라고 그럴까요? 뭐 똑같은 말이네요. 어찌 보면 승빈이랑.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인데요. 제가 근거를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바로 저기 준서야 쌤 얘기하고 있어. 바로 뭐냐면요. 변형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이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 고등부 어법 같은 경우는요. 특히 주역권은요. 그대로 안 내요.
어법을 그대로 안 냅니다. 그대로 내서 밑줄 5개 쳐놓고 6개 쳐놓고 이렇게 안 낸다고요. 무조건 변형을 합니다. 물론 밑줄이 예를 들어서 한 6, 7개 쳐있다. 그럼 그걸 다 변형하는 건 아니에요. 다 변형하는 건 아니고요. 한 절반 내지 70% 정도? 이 정도 이제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본문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숙제하신 거 봤을 때 근거 작성에다 뭐라 써놨냐면요. 예를 들어서 make 목적어에 동사원형 나와 있어. 그럼 니네가 써놓은 근거는요. 사역 동사니까 이거밖에 안 써 있어요. 사역 동사니까. 그럼 내가 질문 하나 역으로 하죠. 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그럼 동사 원형밖에 못 쓰나요? 동사 원형밖에 못 써요? 아닌데요? PP도 쓸 수 있는데. 근데 왜 그에 대한 근거는 안 써 있냐고요. 또는 과거 완료를 쓰는 자리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과거 완료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이유를 쓰라고 했는데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과거 완료니까 이건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과거 완료를 써야 되냐고. 이게 이유 아니에요? 맞죠? 왜 과거 완료를 써야 되냐고. 왜 수동을 써야 되냐고. 왜? 예를 들어서 뭐 병렬 구조다. 앞에 있는 얘랑 병렬 구조여서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 많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걔랑 왜 병렬 구조냐고요. 딴 애랑 병렬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거라고요. 이게 근거야.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변형의 대처가 된다고.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숙제를 보내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주 월요일에 1번 해놓고 뭐 파트 1, 3, 4였나 아무튼가 이제 아니면 본문 1, 2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를 풀어라. 그리고 아래에다가 이제 워크북 전체 마무리해라. 그 다음에 이제 별표 표시로 단 어법 파트 풀 때는 근거를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어법 파트는 당연히 모든 어법 파트죠. 아니 상식적으로 야 본문이 1, 2, 3, 4가 있으면 3, 4는 뭐 근거를 쓰고 1, 2는 근거를 쓰지 말아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1, 2에서는 어법이 안 나오나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께서 헷갈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에 이제 써져 있었으니까. 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어법 파트라는 거는 파트 4에 있는 어법 내용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전부 다 어법상의 근거를 써오면 된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까먹었을 수 있죠. 까먹었을 수 있고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하는 거랑 안 된 거랑은 또 별개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해 오셔야 됩니다. 제가 마무리가 되신 분은요. 아까 성빈이랑 성화 같은 경우는 제가 책 앞쪽에다가 너네 그 표지에다가 내가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 표지에 사인한 의미는 뭐냐면요. 다 완료됐음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분들은 제가 표지에다가 사인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음 시간 수요일이죠? 수요일까지 오늘 안 된 부분들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파트 4에 대한 어법상의 근거가 작성이 안 됐어요. 거의 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맨 뒤에 체크라고 되어 있던 파트 있죠. 체크 파트. 거기에서 빼먹은 것들이 몇 개 좀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워크북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가 빠뜨려 먹은 것들, 뭔가 채우지 못한 것들 이런 거를 좀 완수를 해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까지요. 아시겠죠? 이제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이 내용을 숙제에다가 보낼지 안 보낼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또 이따 저도 까먹을 수 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파트 4 부분에 대한 근거는 전부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법에 관련된 데일리 테스트든 숙제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외부 지문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그때도 언제나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형의 대처가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각자 잘 안 됐던 부분들은요 반드시 완료를 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오늘 영작 테스트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영작 테스트에 제가 맨 위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한글 구문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영작해라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글 구문 분석을 먼저 하고 아래 샘플도 내가 심지어 줬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읽지 않고 영작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볼 때는 언제나 테스트에 제가 맨 위에다가 설명하는 방법을 써놨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이 오늘 요 수업할 내용, 요 이제 고등 기출어법 이거를요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법에 대한 숙제를 하거나 또는 어법 데일리 테스트를 풀 때 언제나 근거를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작성하실 때요 이걸 펴놓고 하세요.
알겠죠? 요 프린트 다 있잖아요. 요 프린트. 요거를 펴놓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은 아직 이거를 다 암기하지 못했어요. 체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자꾸 단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단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법 못 맞춰요. 어법 못 맞춰.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주협에서 어법 문제가 3문제 내지 4문제 이 정도 나온다. 점수로 따지면 13에서 16, 17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점수만 하더라도 벌써 이미 1, 2등급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거를 깎이면요. 벌써. 여러분 지금 내신 대비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내신 대비 점수를 3, 4등급 받고 시작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여기 계신 누구나 다. 내가 중학교 때 다 나름 좀 열심히 했고 잘했고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데 처음 시험에서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으면 누가 만족스럽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은요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려면은 일단 우리가 기본부터 제대로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부터. 우리가 최소한 해석은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분모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법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심화하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바라지 않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어법에 대한 근거 정도는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인 거를 잘 모른다면은 당연히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돼요. 별표를 하시든 뭐하든. 근데 아까 제가 숙제 검사를 했을 때 몰라서 안 했다는 없었어요. 그냥 까먹고 안 했지 몰라서 이거를 근거를 못 썼다라는 거는 제 눈에는 일단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근거를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종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해갖고 카톡을 저한테 보냈잖아요. 보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서 질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뭔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이제 각종 질문 및 요청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숙제하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이 절 관련 어법을 좀 설명하다 말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외부 지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드렸던 요 프린트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다고요? 다 안 했어요? 다 안 했어. 제 기억으로는 다 안 했어요. 자, 요 프린트 다 펴주세요. 요 프린트랑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이제 그 수능 감독기 요거 여러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습서랑 워크북이랑 다 제작을 했으니까 요거를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수능 감독기가 이제 총 4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별로 드릴 거예요. 강별로. 알겠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절 관련 어법을 조금 설명하다가 말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복습을 좀 짧게 해볼게요. 위에 있는 1번도 좀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는 첫 번째 동사 관련 어법, 두 번째 절 관련 어법, 세 번째 기타 이렇게 3가지만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출도가 높은 동사 관련 어법 어떻게 해라? 구문 분석을 통해서 먼저 동사 자리가 아닌지 판단을 하고요. 동사 자리가 맞다면 시제, 수, 태 3가지를 신경 써서 우리가 정답을 맞춰야 된다.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준동사, 즉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등부에서는 ING냐 PP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동사 관련 어법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능동과 수동을 비교할 때 어법적인 녀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석적인 녀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맞죠? 했냐? 안 했냐? 하지 않았어요. 필기 돼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이용할 때는 중요한 게 뭐다?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능동은 하는 거, 수동은 되는 거 이거는 너네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 그 누가에 해당하는 녀석 바로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해석하는 게 핵심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어법적 사항을 이용하는 게 있었는데요. 즉 이건 무엇이었습니까?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런 거였죠.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 거꾸로 수동 뒤에 목적어가 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요거 다 필기돼 있죠. 그래서
이 경우가 뭐였습니까? 일반적으로 3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에 1, 2형식 즉 자동사를 능동형으로 쓴다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는 안 오겠죠. 그리고 자동사는 연이어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 자동사의 대표는 발생하다 시리즈, 뭐 happen, 뭐 take place, occur 이런 녀석들이 있었죠. 또는 뭐 이제 뭐가 있을까? 감각동사류, look, sound, taste 등등등 아니면 뭐 remain이라든가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stay나 remain이나 keep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게 다 자동사고요. 자 수동형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4형식이고 뒤에 보어 나오는 경우는 5형식이다. 근데 둘은 보통 시험에서 자주 나오진 않고 특히 수동인데 뒤에 목적어 나오는 다시 말하면 4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give 동사랑 ask 동사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능수동은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절반련어법. 절반련어법에서는 이제 제가 아주 심플하게 완수불명이라는 멘트를 썼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날까지 배웠던 문장의 5가지 형식 그 형태에 알맞은 문장 이게 완전한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뭐다? 수식어나 접속사와만 짝인데 이때 수식어는 형용사나 부사를 말한다. 얘기했었죠? 자 반대로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명사 자리에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 이걸 불완전한 문장이라 했어요. 그러면 명사 자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3개 중 하나겠죠. 그 자리에 명사가 없는 문장 예를 들면 3형식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만 썼어. 그러면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만 보면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명사를 써서 메꿔줘야 된다. 합치면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멘트를 했었는가? 우리가 중등부 때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고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즉 부사랑 짝이니까요.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설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는 이 완수불명에 대한 개념을 위주로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선생님 그래서 이 완수불명을 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풀어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데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을 보여드리고요. 제가 실전 문제도 보여줄게요. 제가 정규 수업에서는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못 보셨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반영어법에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를 기준으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2개 있습니다. 2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저는 공간이 여기 있어서 저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각자 알아서 잘 써주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기출어법이라고 쓸게요. 절반형 기출어법. 특히 고1입니다. 고2 때도 나오긴 해요.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바로 그 유명한 왔을래 됐을래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미리 말하면 관계 대명사 대 관계 부사인데 그건 좀 이따 필기할게요. 자 얘부터 보겠습니다. 이 와시냐 대시냐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 혹시 우리 정규반에서 듣던 우리 성빈이, 준서, 현중이 내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거 설명하면서 혹시 내가 이 얘기를 했었냐? 이거? 나도 그 대학교 때 얘기? 이거 했었나? 안 했냐? 안 했냐? 아니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이거 좀 짤막한 재미난 얘기 있어서 짧게 해줄게요. 잠깐 보자면 이 와시냐 대시냐라는 문제가 이거는 이제 고1 때뿐만 아니라 고2, 고3 때까지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녀석이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와시라는 녀석은 쓰임새가 대표적으로 고등부까지 배우는 거에 있어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정확한 명칭을 말하자면 이제 관계대명사 what, 의문대명사 what, 의문 형용사 what. 됐어? 이 3가지가 대표입니다. 이 덱 같은 경우는요 쓰임새가 제가 정확히 개수는 안 세봤는데 한 10개, 11개 이 정도는 될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면요 일단 지시사 시리즈,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지시 부사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시리즈에서 명사절 접속사 대시 있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동격을 나타내는 대도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는 대도 있습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대시 뭐냐? 우리가 흔히 중딩 때 배우는 소대 구문 있죠. 그때의 대시예요.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는 대도 있습니다. 그때는 소 대시 붙어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 대명사의 대도 있고요. 관계 부사의 대용으로서 쓰이는 대도 있고요.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막 말했는데 벌써 9개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새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짧게 좀 약간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 교양 과목에 영문법 수업이 있었거든요. 영문법 수업. 근데 그 영문법 그 교수님이 좀 약간 이제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이제 말을 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말을 격하게 할 건데 여러분 양해 좀 해주세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 교수님 보고 대세 미친놈 이렇게 불렀어요. 죄송해요 욕해서. 그렇게 불렀었어요. 왜 그러냐면 웃긴 게 뭐냐? 분명 오늘 배운 파트는 투부정사거든? 근데 수업 말미에는 대수로 끝나요. 오늘 분명 동명사 배웠거든? 근데 수업 말미에 대수로 끝나. 그냥 기승전 대시야. 맨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뭐 대세 뭐 한들렸나 대성애자 아닌가 이 정도면 막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그런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 이제 시즌이 왔어요. 이제 오늘이 시험 보는 날이야. 여러분 대학교에서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도 몰랐죠. 1학년 때니까. 첫 시험이야. 근데 그 첫 시험이 뭐였냐? 영문법이었어. 첫 시험이 영문법이었는데 막 긴장되는 거야. 시험 대학교 시험 어떻게 나올까? 과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 야 우리 시험 잘 보자. 화이팅! 막 이러면서 이제 단체로 들어갔죠. 단체로 들어갔는데 그 이제 대학교에서는요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조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시험지를 받아요. 이렇게 넘기면서. 근데 봤는데 맨 앞에 있던 애가 이렇게 시험지를 받을 거 아니야. 시험지를 받았는데 그럼 이 문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러는 거야. 그 뒤에 받은 애가 오씨 뭐야? 또 뒤에 받은 애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시험지가 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래갖고 나는 왜 뭐 어떻게 나왔는데 그래? 궁금해 죽겠네. 빨리 넘겨봐 해갖고 이제 넘겨서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딱 시험지를 받고 제가 저도 이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 1번 문제를 소개해 줄게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15년 된 건데 아직도 기억나요. 1번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였거든요. 문장입니다, 여러분. 문장. 여기에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죠. 그렇죠? 1번 문제가 뭐였는 줄 알아요? 이 대세 밑줄이 다 쳐져 있어. 이렇게 밑줄이 다 쳐져 있어. 그래서 1번 문제가 뭐였는가? 자, 이 문장을 올바르게 구문 분석하고 각 대세 쓰임이 무엇인지 명칭을 쓰고 이 문장 해석해라. 이게 1번 문제였거든요. 이걸 보고 멘탈이 나갔어요. 뭐야 이거? 애들이 막 이제 짱무 굴리는 게 이제 뭐 시험 시간이 이제 말은 못하지만 애들의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도 그때 어땠냐면 자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 여기가 문제잖아. 그럼 처음에 잠깐만 이게 그러면 접속사 대신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묶어. 잠깐만 그럼 얘는 뭐지? 잠깐만 그럼 얘가 얘를 수식하는 관계대명 아닌데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잠깐만 그럼 이거 동격이 잠깐만 동격으로 얘를 할 수가 있나? 그럼 잠깐만 근데 동격이랑 그럼 얘는 뭐지? 하면서 막 머리가 막 복잡한 거야.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이나 대세 쓰임새가 많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제가 살짝 이제 옛날 재밌는 얘기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럼 선생님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서 와시나 대세 밑줄이 쳐져 있을 때 이 방금 대만 하더라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순 계산해봐. 와세 한 3개 있고요. 대세 한 10개, 11개 있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무려 거의 30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언제 다 고려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30몇 가지가 되는 거를요. 딱 3개로 줄일게요. 딱 3개. 이 3개가 고등부에서 나올 비중이 왓댐 문제를 기준으로 그냥 95%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대부분 여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것만 쓰겠습니다. 그것만.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왓입니다. 자, 여기서의 왓은 어떤 거냐면요. 관계대명사 왓이에요.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대. 여기서의 대도 똑같이 관계대명사의 대시고요. 아래 공간충 조건에. 자, 대를 한 번만 더 쓸게요. 이때의 대는 접속사입니다. 딱 요 3개. 요 3개만 나옵니다. 요 3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개죠. 얘냐 아니면 얘냐. 됐어요? 얘네 둘을 비교하거나 얘네 둘을 비교하거나 이거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엄청난 꿀팁을 하나 줄게요. 엄청난 꿀팁. 어떤 거냐면 이 왓이라는 녀석에 대한 좀 팁을 주고 싶은데요. 이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여러분 왓이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쓰임새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왓은요 뭐로 쓰이든 간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로 쓰이든 의문사로 쓰이든 나발이든 상관없이요 왓은요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왓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알겠죠? 이걸 알면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 셋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얘네들의 뒷문장 구조를 먼저 볼 거예요. 뒷문장 구조. 여러분 잘 봐봐. 다시 한번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나 접속사랑 짝이고요.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라고 했습니다. 완수 불명 기억한 상태에서 접근해 보자고. 잘 보세요. 자 얘는 이름이 관계 대명사예요. 이름이 명사네요. 그럼 뒤에 누가 와야 돼?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 와야 돼. 얘도 이름이 관계 대명사네. 그럼 얘도 뒤에 불완전한 문장. 됐지? 자, 얘는 이름이 접속사네. 누구랑 짝이라고? 완전한 문장. 됐어. 오케이. 이해됐죠? 완수불명으로 적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절관련어법이라 했을 때 절관련어법은 세 가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이 셋 중에 하나가 절관련어법이라고 했고요. 절이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 이걸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덩어리들 있죠. 이게 다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덩어리. 됐어? 이 덩어리들의 이름은 뭐예요? 전부 다 절이에요. 절이야. 맞죠? 전부 다 절입니다. 주어 동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안에. 자 그런데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이 덩어리, 이 절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자, 여러분이 중등부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관계대명사와 무슨 절? 맞아요. 명사절. 자, what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대명사 that. 형용사절.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잖아.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겠죠. 마지막 세 번째 접속사 that. 맞아요. 명사절이야. 오.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럼 잘 봐봐. 이 덩어리들 앞에는 뭐가 올까?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이 덩어리들 앞에. 자, 덩어리가 명사래요. 그럼 이 덩어리 앞에는 뭐가 올까?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지. 이 덩어리가 명사인데 명사는 불완전이랑 짝이잖아. 됐어? 자, 덩어리가 형용사래. 형용사는 수식어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와야죠. 완전한 문장. 얘도 덩어리가 명사래. 그럼 앞에 불완전한 문장. 자,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what, that 세 가지를 썼는데 앞뒤 문장 구조가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what 같은 경우는 앞뒤가 다 불완전하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that은요. 완전하지만 불완전하고요. 접속사 that은 어때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고요. 그렇죠? 전부 다 문장 구조가 다르죠.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문제의 정석 풀이법이 요거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또 학생들이 의외로 문제를 잘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따로 쓸게요. 풀이 과정이라고 쓰겠습니다. 풀이 과정. 풀이 과정.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풀면 된다는 거예요. what이냐 that이냐 또는 what 또는 that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어떻게 이 과정에 맞춰서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단계부터 해보겠습니다. 1단계. 일단은요. 앞문장, 앞부분을 구문분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이라는 거는 what 또는 that 앞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구문분석하는 거예요. 앞부분을요. 그럼 앞을 구문분석하면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완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둘 중 하나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완전하면 뭡니까? 완전하면 그냥 that이 정답이다. 이걸로 끝나요. 왜? 이네가 봐봐. 앞에 완전한 거는 얘밖에 없죠. 그럼 뭐야? that.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되셨니? 되셨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앞부분이 완전할 때는요 절대로 what을 쓸 수 없습니다. 왜? 완전하면 뭐랑 짝이다? 수식어나 접속사 역할을 해야 돼. 맞죠? 근데 what절은 뭐라고요? 아까 말했잖아. 무조건 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앞이 완전할 때는 뒤에 what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만약에 앞부분이 불완전하다. 그럼 이제 2단계로 갑니다. 2단계. 자, 2단계 써볼게요. 그럼 2단계는요 뒤를 구문분석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뒤를 구문분석했을 때도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뒤가 완전하면은 역시나 that을 쓰고요. 뒤가 불완전하면은 이제 what을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걸로 한 건데 과정만 제가 쓴 것뿐이에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앞부분이 완전하다 that으로 끝나요. 앞부분이 불완전하면은 what도 될 수 있고 that도 될 수 있으니까 2단계로 넘어가라는 거야. 2단계로 넘어가서 불완전하면 what, 완전하면 that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요 과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what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문법책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그 정규반이나 또는 이제 각자 따로 공부했던 교재, 대표적으로 어법급 스타트나 어법급 실력 따지기 이런 교재 있죠. 이런 교재를 봤을 때도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파트가 있어요. 쓰임상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파트에. 근데 그 파트를